오늘 주제는 코로나로 인한 콘텐츠 소비의 변화입니다. 네, 그래서 앞서서 이 토픽에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이제 최근에 관찰한 그런 사회 변화, 몇 가지 트렌드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콘텐츠 소비의 변화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가 이제 2020년도 상반기에 들어오게 되면서 이제 많은 변화가 생겼었는데요. 외출에 대한 제약도 생기고 사람을 못 만난다는 그런 제약이 생기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방문하는 장소에 대해서 이렇게 변화가 생겼다는 것은 저희 빅데이터에서 볼 수 있는 나름 이례적인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미지들이 어떤 것인지 살펴보면 을지로, 성수동, 더현대 서울과 같은 이런 골목들이 많고 이런 소위 이런 힙한 공간이라고 하죠. 이제 분위기가 있고 특징이 있고 사진 찍기 좋은 곳, 인스타그램에 올리기 좋은 곳 이런 동네들은 코로나 이후에도 굉장히 뜬 것으로 나타났고요. 자연과 그리고 전통이 있는 서울 내에서는 이제 드물죠, 이런 공간이. 그래서 그런 곳으로 선택된 곳이 송리단길 이런 카페 투어라든지 부암동이 있는 부암동 아니면 이제 북악 이런 동네들이 갖고 있는 전통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석촌호수와 같은 호수 이런 자연과 밀접한 공간들이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이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네, 그리고 연남동, 망원동 같은 이런 아기자기한 구경거리가 많고 굿즈들을 팔고 좀 팬들이 직접 찾아가는 작은 공간들이 밀집되어 있는 이런 연남동, 망원동도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이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고급스러운 식사를 할 수 있고 이제 나의 이제 개인의 품이나 품격이라는 부분을 이제 보여줄 수 있는 이런 도산공원, 청담, 이런 파인다이닝을 할 수 있는 공간들도 사람들에게 코로나 이후에 더욱 선택을 많이 받는 지역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코로나 이후에 저희 빅데이터를 살펴본 장소에 대한 변화였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재밌는 변화가 있어서 저희가 한번 이건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제가 가져왔는데요. 이거는 저희 생활반어 관측소 26호에 나갔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자동차라는 부분인데요. 이것도 이제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코로나라는 것도 상당히 영향을 끼쳤던 큰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가 뭘 말하고 있냐면 저희가 보통 이제 자동차 이런 한국인의 라이프 스타일 이런 순위 같은 것을 조사하다 보면 자동차라는 것은 항상 그런 한국인들의 로망 이런 라이프 스타일에서 굉장히 상위권에 있는 그 키워드였는데요. 그 안에서도 당연히 그런 이제 그런 외제차들이 이렇게 늘 언급량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당연히 뭐 벤츠, BMW, 아우디 같은 이런 외제차 대표 세 가지 브랜드. 이 브랜드들은 늘 어느 정도 일정 언급량을 유지하면서 늘 상위권에 있었는데 이것이 이 3사 모두 역전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이 전기차 테슬라 때문인데요. 테슬라가 2019년 이후에 모델 3 출시로 인해서 인지도가 굉장히 상승하게 돼요. 그래서 소셜상에서도 이미 저 때만 해도 아우디나 BMW 정도의 언급량까지 올라온 걸로 보여요. 그만큼 이제 테슬라가 2020년도 말까지만 해도 어느 정도 벤츠까지는 절대 아니지만 BMW나 아우디만큼의 관심을 이제 끌어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2021년 2월 기준으로 테슬라가 이런 3사 모두 소셜상에서 언급량을 역전하는 계기가 발생하는데요. 그건 이제 뭐 이것도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테슬라가 뭐 모델 Y 신모델을 출시한 것도 있고 모델 3 신형 이런 것들로 인해서 관심이 폭주한 것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도 중요한 게 이런 테슬라가 갖고 있는 어떤 이런 특징이 사람들을 이제 관심을 많이 끌었기 때문인데요. 첫 번째로 이제 테슬라 갖고 있는 게 완전 주행이라는 부분이 테슬라의 그런 셀링 포인트죠. 기존 자동차 브랜드들하고는 굉장히 다르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이런 미래지향적인 테슬라의 그런 미래지향적인 메시지, 이런 전기차라든지 자율주행 부분에서는 테슬라가 이제 사람들 마음속에 이제 선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력으로 이제 기술력이나 브랜드의 역사라든지 그런 것들로 어필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 제가 말하고 싶은 부분은 자동차라는 것이 굉장히 이제 큰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차에서 보내는 시간이 증가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다수와 이동하는 것 자체가 위험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버스하고 지하철은 점점 그 소셜상에서 언급이 줄기 시작해요. 대신에 사람들이 개인차로 운전해서 출퇴근해, 운전해서 캠핑 가고 있어. 이런 언급들이 늘어나면서 운전이라는 키워드 자체가 코로나 기간에 계속 상승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동차와 관련돼서 이런 라이프 스타일을 한 번에 가장 돋보이는 씬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차박이라는 것입니다. 자동차 안에서 몇 박을 보내면서 여행을 하는 건데요. 캠핑의 일종으로서, 캠핑의 다른 방법으로서 선택된 것이 차박인데요. 여기 데이터를 보시면 알 수 있듯이 2018년도, 19년도에는 이런 언급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2020년 이후로 언급량이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경우에는 사람들이 자동차 안에서 캠핑을 하던 행위는 계속 있었으나 코로나가 새로운 시도에 대한 그런 인풋을 주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캠핑, 이런 차박,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캠핑의 한 씬으로 레이 차박이라는 것이 있어요. 레이 차박이라는 것이 2020년도 초에는 거의 없다가 2020년도 9월쯤부터 되면서 관심도가 이제 폭증하기 시작하는데요. 이제 레이 차박 여기 씬을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이런 트렁크를 젖혀놓고 이런 나의 캠핑 아이템들, 캠핑 테이블이라든지 뭐 조명, 음식들을 다 들고 들어가서 커튼까지도 이때는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렇게 캠핑을 어디든 내 가고 싶은 곳에 자리를 만들어서 하고 거기서 하루 자고 오기도 하고 하는 것들이 레이 차박이라는 재미난 씬이 코로나 기간에 이제 생겼던 씬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코로나 이후로 그 소비에 대한 행태가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굿즈라는 것으로 이제 얘기를 해볼 건데요. 팬들이 이제 살 수 있는 팬들에게 이제 서비스 차원으로 제공하는 저런 것들이 보통 이제 굿즈라고 해서 원래 같은 이런 굿즈 시장은 원래부터 되게 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는 팬덤을 키우기 위해서나 팬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더 나은 굿즈를 만들고 소비자들은, 그런 팬들은 그것을 기다리고 하는 것들이 보통 이제 굿즈에 대한 이런 인식, 이런 행위였는데요. 최근에 굿즈라는 것이 굉장히 이제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요즘은 디지털 굿즈라는 것이 있습니다. 실제 물리적 굿즈가 아니라 조금 더 소프트웨어적인 거, 이런 기기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굿즈의 새로운 연관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주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다이어리라고 해서 이제 요즘 학생들은 굉장히 많이 쓰는 건데요. 각자 요즘 학생들은 아이패드라든지 각자 이제 전자기기들이 굉장히 익숙하고 보편적으로 많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효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위해서 다이어리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 다이어리에 필요한 폰트, 글씨체라든지 배경화면, 템플릿 이런 것들조차 직접 만들고 직접 판매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예전에 굿즈라고 하면 수집하는 것이 이제 주 목적이었고 그것을 실제 실용하는 것은 그렇게 크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었는데 이런 디지털 굿즈들은 아무래도 실사용하기 위해서 좀 더 이쁘게 만들고 좀 더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창작이라는 부분과 실용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브이로그라는 부분인데요. 내가 기록을 하고 그것이 이제 내가 유튜버가 이런 구독자가 많은 유튜버가 돼서 큰 소득을 올리겠다라는 것은 어, 개의치 않고 내가 그냥 온전히 나만을 위해서 나만의 영상 기록을 남겨두겠다라는 취지로서 사람들이 자신의 일상을 굉장히 많이 영상으로 남는 것이 새로운 브이로그 속 이제 목소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만큼 참여율이 늘었고 영상을 찍어서 내 일상을 기록으로 남기겠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마지막으로 그 래플이라는 부분을 이제 설명해 드리고 싶은데 큰 신발 회사들이, 브랜드들이 이제 한정판이라든지 이런 구하기 힘든 아티스트와 콜라보한 특정 운동화들을 추첨으로 뽑게 만듭니다. 예전에는 그러면 이제 보통 출시하겠다면은 그 전날부터 사람들이 이렇게 쭉 텐트를 치고 밤새 대기했다가 선착순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이런 래플 제도의 이런 특징이었고
그런 신발을 수집하는 사람들의 문화였습니다. 코로나가 들어오면서 이렇게 선착순으로 하는 것이 굉장히 가능하지 않게 되니까 이걸 온라인으로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신발 추첨이라는 것이 어떻게까지 산업이 진화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니커테크, 슈테크라고 해서 재테크 수단으로서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리셀이라는 것이 이제 래플의 추가, 이런 그 궤를 같이 하는 산업으로서 같이 커지게 되었는데요. 어떻게 그럼 누가 퀄리티에 대한 검수에 대한 그런 보장을 해줄 거냐라고 해서 기업들이 이제 이런 리셀에 대한 플랫폼을 만든 거죠. 그래서 무신사라는 그런 패션 플랫폼도 솔드아웃이라는 이런 플랫폼을 만들어서 중고 거래를 도와주고, 그다음 크림, 네이버의 자회사에서 만든 크림이라는 것도 이런 사람들이 신발 거래를 할 수 있는 이런 플랫폼을 만든 거예요. 최종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욜로와 파이어라는 것인데요. FIRE라고 해서 Financial Independence하고 Retire Early라는 이것의 줄임말로 파이어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가 이 가치가 표방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경제적으로 독립을 해서 경제적으로 독립하고 조기 은퇴를 해라. 그리고 그러기 위해선 너가 현재의 계획을 잘 세워라라는 부분이에요. 콘텐츠 소비,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사람들이 경제 활동을 하고 참여를 하고 자신의 가치를 쫓는지, 그리고 젊은이들이 어떤 목표로 어떤 가치로 사는지 대충 이제 공유해 드렸습니다.